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세 임유영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인생에서 말 또는 대화 습관은 매우 중요한데요. 좋은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MC 유재석 씨, 또 촌철살인 진행의 손석희 아나운서는 훌륭한 대화 습관으로 자기 분야의 1인재가 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언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1등의 대화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 습관으로 내 인생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오늘 162번째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화법 전문가 오수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하루를 보내시나요?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에도 씨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의 95%가 우리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뱉는 이 말이 뇌세포를 변화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대화를 나누고 살아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를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1등의 대화 습관이라는 주제로 어떤 대화 습관이 삶을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로, 그리고 부모로, 자녀로, 직장에서는 조직의 일원으로, 또 사회 속에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회사 조직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조직 안에서 정말 오래 살아남나라는 연구 결과를 보실 텐데요. 기술적인 지식은 15%이지만 인간관계 능력은 85%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엮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사느냐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송두리째 정말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달라지는 말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긍정의 말을 하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부정의 말을 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된다, 된다, 잘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긍정적 에너지 파장이 흘러나오게 돼서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신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엮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시작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겠는데요. 그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관심사를 물어보게 되면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런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걸 일이라고 했나? 그런 것도 못해? 자네 그것밖에 안 돼? 아유, 응?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정말 듣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말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그날 당장 사직서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직장 생활을 아주 잘 하고 싶다. 오랫동안 이 회사에 머물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이런 말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역시 자네야. 자네가 한 일이니까 틀림이 없잖아. 그래, 틀림없이 잘했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 직장에 내가 말뚝을 받고 싶다. 뼈를 묻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정말 수고했어. 오늘 정말 잘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고무시키는 말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떤 삶을 꾸려가느냐의 가치관 형성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등의 대화 습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어떤 습관을 나누면서 살아야 말을 정말 잘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엮을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건데요. 나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한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첫 번째 스텝 1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인상을 찌푸리며 대화를 나누게 되면 당연히 상대에 대한 마음이 반감되고 좋지 않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을 여는 첫 시작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정확한 목소리로 바라보며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공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편이 양말을 퇴근하고 벗어놓게 되는데 양말을 이렇게 제대로 벗어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똘똘 말아서 벗어놓는 남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양말이 이렇게 말아져 있으면 세탁기에 넣고 이렇게 돌리는데 세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양말이 이렇게 펴서 넣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약속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남편이 그 다음날은 약속해. 눈을 바라보면서 했었던 그 말 때문에 제대로 아마 양말을 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목소리로 바라보며 말한다라는 거 두 번째 대화의 습관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는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말한다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뭔가 좀 소극적으로 되게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너무 수줍어 하셔가지고 저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 몇 페이지까지 지난번에 했어요?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셨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아마 절반은 졸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나는 내용에 맞게 표정과 몸짓을 바꾸어서 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손짓을 하게 되느냐, 어떤 몸짓으로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그냥 수고했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도닥도닥 해주면서 오늘 정말 수고했어. 자,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대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리 오늘 정말 잘했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등을 도닥도닥 해주면서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등의 대화 습관 4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지위에 있어서 좀 낮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권위를 나타내는 대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배는 하느님과 동기동창이다. 너 몇 살이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안 입고 오면 네가 선배해.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갑이고 누군가가 을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답의 언어로 이렇게 권위를 나타내면서 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공감을 공유하면서 말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고 호감 있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감대화법이요. 자, 우리가 좋은 몸짱을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근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말을 할 때 좀 더 따뜻하고 호감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트레이닝법이 있을까요? 네, 그 트레이닝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요,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그리면서 말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대화를 나눌 때 기가 막히게 따뜻하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말들은 이제 직선의 말인데요. 이 말을 할 때 손을 돌리면서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하게 되면 소리가 기가 막히게 따뜻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왔어?가 아니라 여보 왔어? 이렇게 손을 한번 돌리면서 동그랗게 몸짓을 같이 쓰면서 하시게 되면 소리가 기가 막히게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포근한 말로 호감 있는 말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등의 대화 습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화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공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뭐 퇴근하고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보 왔어?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오늘 김 부장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오늘 급식은 뭐가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요, 이거예요. 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죠. 동안이시네요. 네, 아마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동안이시네요. 어려 보여요. 이런 말을 듣고 아마 기분 나빠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모 대학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거기 대학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그분들께도 시작할 때 어머 어쩌면 이렇게들 동안이세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 보이세요? 네, 그렇게들 하니까 굉장히 다들 유쾌하게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두 번째 비결은 칭찬입니다. 칭찬도 습관인 것 같아요. 뭐라도 찾아내면서 우리 동료에게,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습관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짜요? 정말요? 이렇게 물어주는 리액션 복상화법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가 내 말을 잘 수긍하고 있구나, 내 말을 참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별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동안이시네요. 칭찬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오, 진짜요? 이렇게 리액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남자이고 누군가의 여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사실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를 사로잡는 남자와 여자의 말, 그 팁을 일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남녀의 관계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호감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좋은 부부의 대화법, 대화의 기술 5가지 법칙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 사실상 이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러면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가 많죠. 이 법칙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말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고 이러면서 50분 동안
오랫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아내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또 오랫동안 말씀하시는 남편분도 계십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 용어 사용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댁에서는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한 댁이 있어요. 남편분이 아내에게 오로지 그냥 명사형으로 얘기를 하고 말을 할 때마다 늘 항상 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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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야, 리모컨, 야, 넥타이. 이 말 때문에 27살에 결혼을 하셔서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60세에 이혼을 한 부부의 제가 사례를 들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왜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냐고 여쭤보니까 퇴직금 많이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도 사실상 이제 성격 차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말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 용어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부싸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고 화해라는 거죠. 네, 누가 이겼어? 누가 이긴 거야? 언니가 이겼어? 아니면 형부가 이겼어? 저도 이제 가끔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될 때 저희 여동생이 이렇게 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싸움의 목적은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화해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부싸움의 주제에 집중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싸움을 했는데 사실 오늘 아이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결국에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오늘 애가 학교에서 지금 전화 왔잖아. 지금 그 애랑 지금 누구랑 싸워가지고 그 책상 지금 넘어가가지고 부셔떨어지고 난리가 났대. 이런 걸로 싸움을 시작했으면 아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허구한 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허구한 날 술 마시니까 애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네, 주제가 벗어나게 된 경우겠죠. 그래서 부부싸움의 주제에 집중하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해하세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가 좋아하는 말 세 가지를 일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참 도대체 여자들의 심리를 알 수가 없네. 남자들의 심리를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말 세 가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감을 주는 리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보, 오늘 내가 예진이를 만났잖아. 걔가 세상에 이혼을 4번이나 했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뭐 이러면 얘기가 되질 않는 거죠. 이혼을 4번이나 했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뭔가 엮어가게 되면 말이 이제 말을 하면서 공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남편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승전 예쁘다로 말을 끝내주세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더라도 오늘 참 곱네요. 참 이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저희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한마디는 정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힘내. 당신 오늘 아프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힘이 되는 말. 네, 같이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들었지? 오늘 정말 수고했어. 밥은 먹었어? 이런 말들을 주고받게 된다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고리가 돼서 시너지가 돼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안에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좀 더 협력을 잘 얻어낼 수 있는 대화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첫 번째, 항상 의논하십시오. 단독적으로 하는 사장님은
네,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한을 강화시켜 주세요. 대리분께도 그리고 주임님께도 일반 사원들께도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리더가 되세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얘기를 공유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진정한 멋진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뭘로도 감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라도 감동시켜 줄 수 있어요. 네, 오늘 저기 김대리 지난번에 아이 돌잔치 했다며 내가 못 가서 미안해. 애기 참 이쁘더라. 네, 이런 말들이 감동이 되는 거죠. 네, 감동을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직원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대화법. 네, 또 다른 팁. 완결판 3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칭찬으로 시작하세요.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겸손과 존중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왜 이따위로 했어? 너는 지금 보고서를 발로 썼니? 이게 갑의 말이거든요. 늘 항상 내가 을이었었던 때를 기억하시고 공감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척함을 버려라. 네, 직장인이 뽑은 꼴불견 1위가요. 늘 항상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뭐 건물이 좀 있어. 나는 나 좀 잘났잖아. 이런 것들. 네, 이런 척함을 버리라는 거.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행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되는데요.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가져다 주지 않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행복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내가 가지고 와야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알려주는 행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행복은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은요, 사랑을 남기게 됩니다. 미움의 말을 하게 되면 미움의 말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말을 나누면서 사느냐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많이들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하게 100세를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 같습니다. 100세까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행복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 건강하게 행복하게 100세를 나누는 비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말들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일취월장 행복한 100세를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말은 사랑을 남기고 미움의 말은 미움을 남깁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붙으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본 좋은 대화 습관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